안녕하세요, 멤버님들. 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 우리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무너진 거에 비해서, 오늘 의외로 반등해줘서, 저도 좀, 다행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섹터들이 바로 이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 강했고, 이 특히 전기주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 이 이유가 있어요. 이따 한번 살펴볼 거고,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대란이 왔죠.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어쨌거나 이 세계적인 그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다가 제가 연휴 때 한번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 세계적으로 전기가 물론 친환경 정책이 당연히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죠. 그렇지만 이 아무 자연에만 너무 의존하는 전기가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 유럽에 지금 바람이 안 분다는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유럽에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이 자연에 너무 의존하다 그 인위적으로 인류가 전기를 생산하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람이 안 분다든가 뭐 태양 해 비만 할리관님 안녕하세요 비만 많이 오고 해가 안 뜬다든가 박엠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전기를 구할 방법이 없죠.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의 이 호주하고의 좀 안 좋은 갈등으로 인해서 석탄 수입이 안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석탄 공장이 많이 나고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난리죠, 세상. 그러니까 전기가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수 종목 리뷰를 좀 한 다음에 이 원전 관련주에 관해서 전기 관련주에 관해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항상 살펴보는 HLB 종목들도 너무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는 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여신님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이런 거에 관해서 볼 건데, 음, 어제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를 조금 봤었죠? 로시드 리비안 관련주들, 뭐, 리비안 관련주 대단하죠? 오늘도 뭐 이렇게. 한 박자 좀 쉬어가는 이런 분위기죠? 자, 전기차 관련주들 괜찮죠? 전체적 흐름이. 그래서 어제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보시다 본 중 이제 아진산업이 있었는데, 아진산업 괜찮아요. 아진산업이, 이렇게 월봉에서 20개선 이렇게 찍었죠. 그죠? 딱 찍고 지금 턴하는데, 물론 시장 또 무너지면 올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 올 만큼 왔다는 얘기죠. 아진산업이 지금까지 버텼다면, 더 매수하면 매수해야지. 이것도 역시 팔이유가 없고, 괜찮다는 얘기죠. 아진산업도 괜찮고, 아리비아뇨? 자, 그리고 삼성모터스.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모터스도 웬만하면 괜찮아요. 이 친구, 사실, 이 삼성모터스가 좀 특이한 게, 이게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또 여권 대선 주자들 이제 잘 엮여 있는 데 비해서 정치적으로 크게 움직이진 않는데 딱 이식해서 딱 찍고 돌아 나가고 딱 찍고 돌아 나가고 부드럽게 돌아 나가는 그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도 역시 물려도 괜찮은 종목이 바로 이 삼성모터스이기 때문에 삼성모터스도 꾸준히 같이 봐야 되고 음 오늘은 인하 종목이 좀 올라갔죠. 이렇게 월봉에서 높은 게 항상 빨라요, 속도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도 단기 단타로 하신정공 같은 종목들도 제가 이 단기 단타는 괜찮다고 그랬죠. 월봉에서 높은 대신 이런 거는 빨리 못 나가면 바로 이제 물리면 큰일 나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기 단타로 대하고 삼보모터스나 이런 종목들,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은 굳이 단기 단타로 대응하지 않아도 스윙으로다가 마음 편하게 모아가고 있으면 우리에게 좀 잘 이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기도 하죠. 고영테크 같은 종목들도 예전에 기아, 현대, 막 미국의 뭐 이 설립하는 걸로 잘 올라갔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전기차주를 하더라도 이런 건 조심해야죠. 물론 이렇게 이식이 드러나갈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제가 월봉 고점에 한번 큰일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리고 위험하니까 5개월선 돌파해주고 나간다 하더라도 역시나 다른 전기차주에 비해서 무조건 패스하시는 게 좋아요. 어, 계양전기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모베이스 전자인데 이게 예전에 시황정 나와서 제가 모베이스 전자 한번 넣은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모베이스 전자를 차트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 다중 바닥을 잘 그렸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이 있었고 수용을 쌌습니다. 그러면서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을 깨면서 추세를 그냥 깼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지켜줘야 될 요렇게 20개월선 잘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관심 가져야죠. 제가 이 모베이스 전자 관심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급등했고 역시 월봉 여기까지 밀렸을 때 막 우리 막 공포죠. 이때가 막 달러가 1200원대 갈락하고 막 시장이 어떻고 기관에 다 던지고 그때 이 공포에 살아는 거는 이 이제 공포에 살아는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공포에 사라고 그랬더니 월봉 고점에서 막 급락하는 거 여기서 하면 공포에 사는 게 아니고 폭망이에요. 공포에 사라는 거는 월봉에서 낮을 때, 이렇게 낮을 때 잘 매지 끝나고 올라갔다 조정이 들어왔는데, 어라? 월봉 바닥에 다시 있네? 요럴 때는 공포에 사도 돼요. 이게 공포에 사는 거예요. 월봉 고점에 여기서 공포에 사면 공포가 아니라 진짜 큰일 나요. 이 공포라는 건 말 그대로 바닥권에 있을 때 공포가, 진짜 공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세계 시장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세계적으로 지금 주식들이 많이 조정받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조정받고 있는데,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월봉에서 높은 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성우하이텍을 좀 보고 있는데, 성우하이텍도 찍을 자리 찍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딱히 크게 변화가 없어요. 아진산업 같은 거, 그리고 세종공업. 세종공업도 5개선 타고 잘 올라가고, 지금 5개선 깨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근데 깨지 않으면, 추세가 좋고 살아나고, 삼성모터스 반드시 꼭 관심 가지시고, 음, 대동금속도 이 친구 상당히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달 20개에서 여기 찍을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뭐 비싼 건 아닌데 이 친구도 좀 꾸준히 모아가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10,000원대 근처에서 매수해 놓으면 대동금속도 좀 괜찮아 보이고 나머지 종목들 서현이와 같은 종목들도 좋죠. 지금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 섹터 보면 여기 제가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여기서 월봉에서 막 지금 고점에 있는 거 말고 서현이와 같이 이런 패턴들 바닥에서 둥그렇게 쫙 돌아 나간 다음에 60개선 밑에 있고 20개선 찍고 나가는 이런 종목들을 반드시 관심 있고 이 중에서 좀 재무 튼튼하고 이런 종목 하나 골라서 꾸준히 모아가면 반드시 주식에서 수익 나요. 무조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들이 내가 산 주식이 위치가 높은지 싼지를 몰라요. 이걸 제가 월봉에서 판단하라고 그랬죠. 바닥 그려놓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시장의 힘에 의해서 떨어진 거니까 여기만 잘 지켜줘라 땡큐. 그러면 그냥 올라가죠. 자, 영우 DSP를 물론 제가 영우 DSP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마이크로 LED죠. 이 조만한 소형 LED 이런 게 앞으로 시장에서 엄청 커지는 산업군이에요 사실은. 근데 산업도 좋지만 동구스럽게 쫙 돌아나가다가 유식회선 딱 맞고 떨어졌죠. 자기가 떨어져야 여기겠죠, 그죠? 욕심 부리지만 않고 분할로 잘 모아가면 여기 또 가죠, 유식회선. 요까지만 가도 가격이 거의 52%예요 수익권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서현이야 괜찮은데 쭉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서현이와 같은 종목들은 더 사셔도 돼요. 제가 만약에 서현이와 했다면 더 샀을 거예요. 여기서 이 근처에서 더. 우리가 웅진싱크빅이나 아진산업 이런 거 더 사듯이 좀 더 살 것 같아요. 저 실망 못할 뻔했어요. 저도 아까 그 뭐죠 여기 치킨 남은 거 있어가지고 치킨에다가 소주 한 반병 이렇게 먹고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7시 한 20분인가 10분인가 이랬더라고요. 자료 준비해서 얼른 시작해야지 이렇게 하고. 어쨌거나 전기차 관련주들은 이런 패턴들 있는 종목들을 만약에 가지고 계셨거나 들고 있다. 일시켜서 잘 지켜주고 있다. 우리 이거 깨면 손절이나 이런 거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요런 공간에 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 갖고 들고 가는 걸로. 아진산업, 뭐 삼보모터스, 아까 말씀드린 지금 뭐죠 그게 서현이와 뭐 이런 종목들,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은 그냥 꾸준히 관심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좋은 수익권을 줄 확률이 굉장히 있고, 자, 세원이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 절대 들어가지 말고 5일선 근처, 20일선 근처에서 툭 튀고 올라갈 때 이때 매수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분기록이 보다기보다는 단기 단타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자비스 같은 종목들은 일단 손 대지 말고 센트라 모텔 너무 이제 급등했으니까 물리면 답도 없어요. 대유혜택도 우리가 살려고 했을 때 막 갖고 올 때가 거의 뭐 1200원대, 1300원대인데 많이 올라왔죠 지금. 그때 비하면 3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패스해 두고, 어제 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 산업이거든요. 여기 이식해서 짝 찍고 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5개선 이탈하지 않는 아마 좋고, 많이 밀리면 20개선까지도 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속에 각오를 갖고 우리 산업은 볼만합니다. 오늘 원전 이게 희한한 게 저 세계 영상을 제가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이 세계 경제 이슈를 찍는 거거든요. 인기가 없어요. 이게 한 시간에 10명도 10명인가 20명밖에 안 봐요. 사실은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주식하기 전에는 우리 동네 시장 물가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저 아줌마가 두부를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야 도대체. 이게 걱정인데 주식을 하는 순간 갑자기 조 바이든이 무슨 얘기하지? 이게 걱정이 돼요. 이해하셨죠?
주식하기 전에는 우리 골목만 신경 쓰면 되는데 주식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세계 경제를 신경 써야 돼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자, 그만큼 세계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매일 올려드리거든요. 유가인데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항상 이 HLB하고 같이 봐야 인기가 있는 영상이 되나서. 자, 이 HLB가 많이 잘 못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HLB가 사실은 보면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슈가 좀 지지부진하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나노젠 백신 용량으로 4% 하락 이런 기사들이 많고 이 관심이 많이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제가 봐도 많이 감소됐어요. 지금 HLB다. 이게 보면 이 보호 효능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이게 보호 효능에 대한 효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HLB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뭐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HLB 그 회사가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슈로 좀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리보세라닙이 있죠. 사실 제가 HLB 영상을 이게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2달 만에 뛰어든 이유가 이 리보세라닙이 너무 좋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야, 리보세라닙 대박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HLB를 찍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지금 밀리는 거 정도는 이게 이제 많이 급락한 거지만 이건 단기 단타적인 성격 가지신 분들이 당연히 걱정은 되는 거지만 당연한 거죠. 자, HLB가 밑에서 이 긴 매직 구간을 거쳐서 110%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한 30% 정도 토해내고 가면 이렇게 좋긴 하겠는데 계속 오야기죠. 이 걱정은 되죠, 당연히. 근데 추세를 월봉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틀었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월봉 고점에서만 물리지 않으면 사실 주식은 괜찮은데 금방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심하게 밀리면 5개월선, 20개월선까지 밀려요. 따라서 이번 달 한 달은 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딱 튀고 나갈 수도 있죠. 깨면 이 근처까지 다시 오겠죠. 여기 가야 어디서 갈지도 않아요, 이 친구니까. 사실은 마음 편하게 그냥 분할로 쭉 모아가면 되는데, 마음 급한 건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이죠. 단기 단타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막 좋은 뉴스 110% 올라가는데 여기서 물리시는데, 제가 그랬죠. 여기서 사지 말고, 눌림목 한번 줄 거니까 반드시 눌림목에 사라. 근데 눌림목에 사고는 싶은데, 이게 눌림목을 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쭉 올라가다가 떨어졌어. 그럼 최소한 5일선이라도 돌파 안착하고 옆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가격 조정이 끝난 다음에 기간 조정이 끝나야 얘를 들어가는데, 이 공간이 안 나오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월봉에서 5개선까지 밀리겠나 했더니 진짜 밀린 거죠. 그러니까 HLB를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본인의 매수매도 타이밍을 잘해야 되죠. 주식은 이 신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나노젠 나노코박스 이슈가 있으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상한가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HLB는 꾸준히 그냥 중장기적으로 이 HLB가 가고자 하는 길이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회장님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HLB 영상을 찍으면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주주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도 많이 하고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 예전에 그 HLB에 대한 안 좋은 막그 악성 루머도 시달리고 이렇게 했어도 이 사람이 결국 중국 가가지고 그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게 허위 공시가 아니다. 이거 밝혀내려고 거기까지 갔죠. 그만큼 사실 회사에 대한 애정도 강하고 굉장히 뭐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잘 봐야 되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똑같아요. 전기차나 이런 것처럼 월봉에서 바닥 따지고 올라갔다? 바로 쭉 날아가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5개월선 찍고 나갈 확률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올 자리 온 거예요, 결국. 그럼 우린 여기서부터 사면 되죠. 자, 깨면 여기서 더 살 생각하고 중장기로 나 이렇게 들어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중장기로 매달 모아 사가듯이 HLB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HLB생명과학도 결국은 이렇게 9,000원 하던 주식이 23,000원을 찍었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는데 5일선 돌파 안착하고 옆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매도 타임 못 잡죠. 물론 이제 시장에서 핑계는 그거죠. 자, 리보세라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어떤 결론도 잘 안 나오고 이제 보호유는 없다 하고 뭐 회의하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한 거 아니냐고 우리 생각이에요. 기술적으로 보면 밑에서 최고점을 찍었죠, 지금. 최고점. 예전에 22,700원이 최고점인데, 23,000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고 깊게 들어오면 이 친구도 결국 5개선까지 와요. 그러면 5개선 딱 찍고 돌아나가는 거 확인하고 다시 매수. 깨면 20개선까지 밀리죠. 그러니까 뭐 HLB 생명과학하고 난 오래 갈 거야. 그러면 중장기로 차근차근 계획을 잡고 모아가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이제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HLB나 엉터리 종목들이 아니죠. 막 지금 상장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린 종목이 아니고 오래됐죠. 그리고
차트를 봐도 꽤 오랫동안 이게 우상향을 해서 최고점을 찍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이 뇌동매매 하신 분들 고점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밑에부터 잘 모아가는 종목 분들한테는 하등의 문제 될 것도 아니고 블랙록 펀드하고 이 특수관계들이 많이 매수해 놓은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걱정해야 될 분들은 항상 이 오일봉 막 이런 데서 막 밑에서 100% 올라오는데 여기서 물리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패턴이 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아이진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도 막 월봉에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제가 여기서 보면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한번 위험하다고 그랬다가 요 패대기로 먹어요. 네, 그래서 엄청 위험한데 여기 지금 이게 3,000원짜리가 5만 원 갔는데요. 그럼 뭐 다시 떨어지면 3,000원 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간쯤만 와도 어쨌거나 2만 원대는 오지 않을까요? 이 영상 한번 찍으면 요 패대기로 먹습니다. 여기서 좋은 뉴스가 계속 나기 때문이죠. 좋은 뉴스 계속 내보내요. 의미 없죠. 여기서 3,000원짜리가 5만 원이 됐는데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종목 하나만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다 그래요. 자, KBS 생명과학인데 예전에 화이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라면서 막 여기까지 탁 날아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 게임 끝났어요. 예, 10배 올라갔어요. 그러면 물론 20배 갈 수 있지만 여기서 살 이유가 없죠. 얘를 왜 사 도대체. 이 3,000원 하던 게 3만 원 갔는데 안 사야죠. 그러면 이렇게 제자리 맞죠 지금. 여기서도 얼마나 좋은 뉴스가 나는지 뭐 화이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다 당연하죠. 그 이슈를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만약에 사는 종목이나 이런 거나 아진 산업이나 이런 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얘 뭐 올라가요? 얼마 올라갔어요? 얘 뭐 이 저점이 얼마? 1,300원짜리가 4,000원, 5,000원, 4,000원쯤 갔는데 어라 다시 2,000원이 와요. 또 사야죠. 이 친구는 다시 사야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내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온갖 좋은 뉴스는 다 월봉 고점에서 나와요. 온갖 좋은 뉴스는 다 월봉 최고점에서 막 어떻게 되고 막 어떻게 되고 막 이 주식이 어떻게 되고 다 이런 데서 나와요. 이런 데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셀러메드 같은 종목들도 괜찮아요. 이 친구 월봉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이 시켜서 찍고 돌아가면 다시 사야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이 항상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멤버님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최소한 내동매매는 안 해야 되고 내동매매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은데 바로 손절칠 각오하고 월봉 고점에 있는 건 이렇게 하면 괜찮고 비중을 절대 많이 실지 말고 우리가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되는 자리들은 예를 들어서 HLB를 예를 들면 일봉에서 예전에 박스권 그러니까 월봉 바닥 이 요때 위치가 월봉에서 어디냐면 여기였거든요. 여기 제가 그때 5개월 돌파 5주선 안착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라는 얘기 여기서 있어요. 여기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여기선 물려도 괜찮아요. 물려도 더 사면 돼요. 이런 거 HLB는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물리면 이제 머리 아픈 거죠. 바로 손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주봉에서 우선 깼는데 근데 이때도 역시 나눠진 나노코박스에 대한 제가 재료나 영상들은 계속 올려드려요. 그요 재료에 관한 영상들이 주식의 상승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길을 가고 있구나. 이 친구를 내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될까? 이런 결정을 해주는 거지. 지금 단기적으로 내일 주식 올라갈 거야. 나눠진 승인 났어. 내일 날라가. 이거 한 방으로다가 이 회사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회사의 가치를 알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제 모토가 이 스윙이죠, 스윙. 그러니까 스윙을 하는 관점은 사실은 월봉 대바닥권은 잘 안 사요. 너무 늦어요. 너무 오래 가고. 중간쯤에 사서 먹는 걸 하는데 이 중간쯤이라고 생각할 때 물렸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럼 결정해야 돼요. 이 친구를 가지고 월봉 바닥에서 한 번 더 살까? 아니면 그냥 손절 쳤다 여기서 살까? 이 결정을 해서 남겨놓은 종목들이 제가 매수하는 종목들이죠. 이건 남겨놓은 이유가 충분히 더 사도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하에 들고 가는 거죠. 어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자리가. 근데 월봉에서 막 밑에서 10배, 20배가 한 종목들을 손절 못 한다? 그럼 이건 폭망이에요. 몇 년은 고생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HLB는 뭐 이렇게까지만 보고요. 이 오늘 그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는데, 이 유럽에서 지금 난리 났어요. 왜냐면, 이 천연가스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3부 산업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이 프랑스에서 드디어 프랑스하고 이제 16개 장관들, 이거 내가 올려드렸는데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영상이. 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주식하려면 제가 세계적인 이슈를 잘 알아야 돼. 오늘 시장에서 제일 강한 게 원전 관련인데 왜 강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게 과연 단순 이슈로 끝날 거냐는 거죠. 단순 이슈로 끝날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프랑스 등 10개국 장관이 유럽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공동 기구문을 냈습니다.
일자리 100만 개 늘릴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지금 설득도 시키는 중이에요. 전 세계 설득하는 거죠. 야, 우리가 원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원자력 전문지 세계 원자력 뉴스가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10개국 장각들이 우리 유럽인이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제공을 기고문을 프랑스 일간, 르피가르, 스페인 일간에 내보냈죠. 연합뉴스 기사인데. 자, 에너지 전환 과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석탄석유 이런 데서 자, 이렇게 이 친환경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이 탄소 배출이 없다는 요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다른 발전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바람 안 불고 태양 안 뜨면 전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래서 이분들이 해낸 게 뭐냐면 원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원전 관련 정보를 그래서 좋았던 거예요. 그러고 에너지 대란이 왔죠, 지금. 이렇게 보면 에너지 대란에 치솟는 원전 중에 서울경제신문 기사인데 요걸 건데 자, 당연한 거죠. 이제 에너지 대란이 당연히 제가 영상 저 연휴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전기가 저렇게 없고 날리면 당연히 우리나라 전기주하고 원전주는 틀림없이 관심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원유하고 천연가스 석탄사 가격 오르자 이렇게 원자력 발전 당연히 다시 대안이 아니라 원자력 쉽게 못 버릴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봐도 원자력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미국은 이제 수출하는 국가라 좀 덜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유엔 기후 이제 총회가 있어요. 유엔 기후 총회가 이제 앞두는데 이걸 앞두고서 원전을 통한 탄소 중립, 자 탄소 중립 좋다. 뭐 친환경, 뭐 저기 뭐야 태양광, 풍력 다 좋은데 일하다가 인류 전기 없어서 못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탄소 중립하자 우리. 근데 대신에 원전을 통해서 하자는 거죠. 도저히 이게 신재생 에너지만 가고는 에너지 대란이 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 원전 관련주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미국하고 지금 겁나게 아니, 미국하고 저기 호주 여기에 지금 상당히 지금 이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머리 아프신 분이죠 지금. 그 뭐죠 그거? 오커스? 그죠? 아니 그 핵잠수함을 그래 저기 호주랑 프랑스랑 계약에 이걸 파괴하고 미국으로 저기 가면 당연히 대통령 상태 안 좋지. 어쨌거나 이 마크로 대통령이 자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산업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고 자동차, 반도체까지 핵심 분야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바로 친환경 수소산업. 세계적으로 이 길을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소 관련주에 관해서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되고 어제 JNK터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 때문에 오른 것도 맞아요. 오늘 대북 관련해서 좋았어요. 제가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기주가 이 원전에 관련한 이슈도 있고 북한에 관련한 이슈도 이 쌍 이슈가 있어요. 자, 이 쌍 호재가 있는데 여기서 주가 위치가 낮다. 무조건 매수해야죠. 어쨌건 이렇게 보면 되고 어쨌거나 이 전기에 대한 이슈들, 원전 관한 이슈들. 금방 이 마크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자 이렇게 프랑스가 이 우리 원전 하겠다. 말리지 마. 수용 원자로 개발에 10억 유로 하겠다. 이제 조금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논란이 되죠. 우리나라는 원전을 지금 폐기하고 있으니까 그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예고가 되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전 가동 전기 석탄만 가지고 힘들어요. 그죠? 원전 가동해야 되나? 에너지 대란에 이런 선반 논쟁. 우리나라도 조금 자유스럽진 않을 것 같죠. 그리고 자 보면 이 산업지 아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신원, 선도전기, 유신석 전부 다 미국에서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조금 완화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 없앨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조 바이든 들어와서는 조금 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책이에요. 이거 제가 한번 역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지금 미국이 온 신경은 어디가 있냐면 미국에 온 신경은 중국에 가 있어요. 북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 중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에도 왜 그거 아시죠? 왜 그거 서로 친한 사이 약간 기관에서 갈려놓고 태인님 안녕하세요 갈려놓고 얘 자꾸 왕따시키는 거. 미국이 북한 우리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이래요 이렇게 중국을 자꾸 이제 경계하는 부적이 오기 때문에 북한이 최고 경계 때 저희 중국이 최고 경계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한테 잘해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자 내피셜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적대시가 없다겠다 이제 그러니까 대북 관련주도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쯤에 조금 잘 보시는 게 한번 좋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이런 재료를 갖고 사실은 지금 상황이 좋은 거라,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월봉의 위치 먼저 확인하고 나가는 게 항상 순서죠. 우리가 이 종목을 사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원전 KPS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원전 KPS 얘기할 때, 한전 KPS, 원전 KPS, 죄송합니다. 한전 KPS 얘기할 때 다른 한전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위치가 낮다고 그랬죠. 사야죠. 이해전 종목인 거죠. 자, 보시면
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죠. 다중바닥에서 이렇게 긴 오랫동안 행보를 하고 쭉 상승했습니다. 여기 HLB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상승했다가 깨지 않을 자리 깼고 20기화선 근처, 10기화선 쪽 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수급을 결정하는 60기화선을 딱 찍고 돌아 나가는 순간 사실 상당히 좋죠. 그러고 여기서 물려서 자기가 깨져야 여기죠. 뭐 이런 고점이 물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부담 없이 분할 매수로 사나가시면 되고, 자, 주봉에서 역시 20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히 턴은 안 됐지만 요때 턴이 된 거죠. 요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턴 됐고, 자, 일봉에서 보면 이평선 세 개를 동시에 다 뚫었죠.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실렸어요. 이 얘기는 이 친구가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음봉으로 꼴이 딱 떨어졌다,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땡큐인 종목들이 있다고 그랬죠. 시장이 안 좋아서 멀쩡하게 내가 사야 될 종목들이 가격이 싸게 떨어졌네, 어라 사야죠. 그러니까 이런 한전 KP 같은 종목도 반드시 관심 갖는 게 좋고,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은 보면 월봉에서 높죠. 한전 KPS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한전산업 여기 있는 거, 여기서 물리면 답도 없죠. 물론 원체 이슈가 좋아서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잘 돌아 나가겠지만 깨면 바로 손절해야 돼.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20개월선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5개월선 깼기 때문에 물론 이런 종목들이 날아가면 더 잘 나가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고점의 장점이 뭐냐면 똑같은 재료나 똑같은 재료나 똑같은 이슈가 터졌을 때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물리면 답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진 같은 종 날아가는 거 같죠. 이렇게 월봉에 날아가는 거. 하지만 한 번 물리면 답이 없어요. 하지만 월봉에 낮은 종목은 하면 느린 감은 있는데 어차피 크게 물려도 걱정이 없고 스윙으로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죠. 지금 보면 이제 주봉에서만 봐도 이렇게 올라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죠. 한전 KPS는 그런 큰 부담감이 없어요. 똑같은 차트 같아도 월봉의 위치가 낮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한전 KPS는 우리가 관심 있게 또 보는 게 좋고, 자, 우리 기술도 이게 찍을 자리 찍고 나가는데 사실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요. 뭐 한전 원전 관련해서 이게 주고 장장 좋을 수는 있는데 바로 손절할 각오만 있으면 괜찮고, 주봉에서 5선 회복해줄 때 다는 게 제일 좋아요. 아직 회복 못 해줬는데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5선 돌파 안착했다? 그럼 한 번쯤은 우리 기술은 조금 생각해 봐도 됩니다. 일진 파워도 월봉에서 굉장히 높죠, 이 친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단기 단타 할 때는 항상 5개월선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5개월선 돌파하고 나가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고, 주봉에서도 깨지 않을 자리, 추세를 안 깨고 있죠, 20주선. 요거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깨고 돌아 나왔기 때문에 상승해 주는 거고, 자, 일봉에서도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내일 같은 날 22선. 이런 종목들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단기 단타로 꼭 대응해야 돼요. 물렸을 때 바로 팔고 나올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매수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종목도 가끔 단기 단타 쳐요. 근데 다 못 알려드리는 게 원체 빨리 손절을 치고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이 월봉에서 낮게 있을 때, 이런 데 있을 때는 이제 같이 알려드리죠. 뭐 물려도 더 사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일진파워가 저렇게 돼서 그렇지, 제가 이 친구 예전에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했거든요. 이게 좋다고.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깨지는 바람에 여기 이렇게 커요. 손실이 이렇게. 그래서 잘 지켜 돌아 나갔죠. 이런 게 영우 DSP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뱅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날아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자,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애매한데, 두슬라라고 하는 게, 홈슬라가 그 HMM, 두슬라가 이제 두산중공업인데, 찍을 자리 쫙 찍고 돌아 나가고 있어요. 시켜서 여기가 웨스트 타이밍이고, 두산중공업 회사가 괜찮아는 보이는데, 주봉에서 5선 회복해졌죠. 5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이 되고, 당연히 이 5일선이나 20선 깨면 이제 손절하는 걸로. 대신 상황은 두산중공업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 보성파워텍을 보면, 저희 포성파워텍도 괜찮다고 그랬죠. 괜찮은데 이 친구는 지금 사서 물리면 20개월 선부터해서 한 번 더 매수하실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5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깨면 난 손절할 거야. 그러면 여기 최저점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일봉에서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뭐 오늘 다들 난리죠. 뭐 다원시스는 뭐 이틀째 날리고, 자, 고려제강도 그립고 좀 높아요. BHA 같은 종목들이 좀 애매한데, 이게 10개월 근처 사서 깨지면 20개월 이렇게 분할로 난 모아갈 거야 하면 여기 사도 되고, 아니면 10개월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원전 관련해서 지금 다중바닥 잘 그리고 있는데 이 친구 상황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매수한다면 한전 KPS, 보성파워텍, BHA 이렇게 정도가 좀 좋아 보이고, 오르비텍도 잘 엮여 있는데 오르비텍은 추세가 원체 우하향이라 이 저점 기준으로 돌아 나갈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해요. 그래서 한전 KPS나 이 보성파워텍이나 BHI 정도가 조금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이 전기주들이라고 그랬죠. 광명전기, 재룡산업, 재룡전기. 광명전기 결국은 찍을 자리 찍고 나왔죠. 10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데 사주는 게 좋아요. 매수할 때. 전기 관련주들은 대북 관련 잘 연결되어 있고 이번 주에 우선 돌파 안착 교전 역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일봉에서도 가히 그렇게 높지 않은 자리라 이런 데 바닥권이죠. 요거 저점 깨면 이 손절할 각오하고 딱 들어가면 돼요. 광명전기에도 좋아 보이고 계속 전기 관련주들 반드시 신경 쓰셔야 돼요. 재룡전기가 위치는 제 마음에 들죠. 사실 PBR이 좀 다른 종목에 비슷하긴 한데 요렇게 20개월선 근처에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딱 지켜서 돌아 나갈 확률이 딱 뛸 수 있어요. 요까지만 가도 수익률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20개월 선을 지켜준 제일 안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재룡전기는 꾸준히 모아가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고 일진전기는 꽤 급등했다 추세가 하향 중이죠. 이거 10개월 선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깨면 바로 손절 안 깨면 여기부터 사놓으면 돌아나갈 수 있는데 재룡전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위치라 약간 매수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또 잘 올라왔고 1,100원 하던 주식이 9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천도전기도 자꾸 꼬리를 다는데 1차 목표가 여기 찍을 땐 찍어서 하긴 위치가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이런 데가 무조건 다 더 매수할 자리죠. 우리가 여기서 사서 수익을 내긴 했지만 깨졌을 때 더 사야 되는 자리들. 2달만 참았으면 수익률이 뭐 40%씩 나오니까 자 주봉에서 안 깰 자리 안 깼죠. 5선 기준으로 사용하면 돼요. 5선만 안 깨면 다시 매수감 다시 날아갈 수 있는데 일봉에서는 원체 추세가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약간 조금 부담감은 있습니다. 자, 세명전기인데, 저 예전에 세명전기를 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할 달이 여기에요. 여기서, 장기 투자에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가 세명전기. 근데, 뭐라, 이때 못 샀더니, 여기를 갔네? 아씨, 너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떨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주식하는 신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주식을, 만약에 장기를 끌어갈 때 최고 좋은 종목은, 이 주식을 내가 1,000만 원 샀는데, 여기 돈이 2,000이 있어. 저 주식 안 떨어지나? 좀 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주식이 제일 좋아요. 그게 세명전기죠. 물론 이렇게 떨어졌다는 이 여기를 찍었다는 얘기는 세명전기 저기 실적이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코로나 사태로 거의 폭망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전기 전력 과정에서 살아나죠. 다시 이렇게 우리 회사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명전기는 예전에 우리한테 수익도 많이 안겨준 종목이라 역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